해석학원 7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티오렘 3.2.13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에 대해서 각각의 성질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고, 네, 이번 시간에는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집합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열려 있지도 않고 닫혀 있지도 않은 집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 이렇게 한쪽은 경계를 포함하고 한쪽은 포함하지 않는 거, 얘는 열려 있지도 않고 닫혀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픈도 아니고 클로스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열려있다 닫혀있다를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쓰는데, 문이 열려있다, 열려있지 않으면은 보통 이제 닫혀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열려있지 않다고 해서 닫혀있는 게 아니고, 닫혀있지 않다라고 해서 열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려있지 않다, 닫혀있지 않다, 이런 말은 굳이 잘 안 쓰는 거죠. 그렇지만 얘네 둘 사이에,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집합이 열려 있다랑 어떤 집합 O가 열린 집합이다 라는 거랑 동치는 그 집합의 여집합이 닫힌 집합이다랑 동치입니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집합이 닫혀 있다라는 거랑 그 집합의 여집합이 열려 있다랑은 동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집합을 두 번 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니까. 얘는 이제 FC를 가지고 오면 이거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명제만 증명을 해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명제가 이제 동치 명제니까 양쪽 방향을 다 증명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집합 O라는 게 열린 집합이다. 그러면은 그 집합의 여집합은 닫힌 집합이 된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집합이 닫힌 집합이다라는 거를 보이려면은 이제 그 집합의 리밋 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그 리밋 포인트가 자기 자신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리밋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목표는 x가 O의 여집합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O의 여집합의 리밋 포인트니까, 어떤 집합의 리밋 포인트니까 우리는 어떤 원소 네모가 존재하는데, 어떤 원소냐면 O의 여집합 x가 아니고 O의 여집합과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이 x의 네이버후드에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럼 이제 기류법을 써서 x가 5의 원소라고 해봅시다. 5라고 하면은 5의 원소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그러면 x가 5의 원소이면은 5라는 집합은 오픈셋이니까 우리 어떤 엡실론이 존재해서 v 엡실론 x는 5에 들어가요. 이런 엡실론을 항상 찾아줄 수가 있죠. 엡실론 말고 델타라고 해봅시다. 델타가 존재해서 x의 델타 네이버후드를 생각하면은 걔는 5 안에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떤 원소, 이제 이것도 이제 y라고 써보면, 이제 y가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5의 여집합에도 있고 v 엡실론 x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특별히 델타를 고르면, 이 임의의 엡실론 자리에 특별히 델타로 고르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요 델타에 대해서 y가 x는 아닌데 5의 여집합에도 들어있고 v 델타 x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v 델타 x는 우리가 델타를 어떻게 골라줬냐면 5의 부분 집합이 되게끔 골랐죠. 그럼 얘는
5의 여집합에 5. 이러면은 모순이죠. 그렇죠? 얘는 공집합인데. 이 공집합 안에 어떤 원소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 돼서 x가 5의 원소라고 하면은 모순이 되니까 5에 없겠죠. 뭐 그 얘기는 5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반대 방향은 5의 여집합이 닫힌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면 5가 열린 집합인 거를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x가 5라고 해보면 이제 5, 이렇게 어떤 열린 집합인 거를 보여야 되니까, 열린 집합인 거는, 열린 집합의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뭐 점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서 어떤 네이버후드를 찾아서 5에 들어가게끔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임의의 원소 5를 x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근데 x가 5에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x는 5의 여집합의 리밋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x가 만약에 리밋 포인트 5C의 5의 여집합의 리밋 포인트라고 하면 5의 여집합이 닫힌 집합이니까 x가 5의 여집합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x는 5의 원소니까. 그래서 x는 5의 여집합의 리밋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리밋 포인트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요 전에 이제 x가 a의 리밋 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임의의 엡실론 네이버호드를 생각을 했을 때 걔가 뭐 a와의 교집합을 생각하면은 교집합이 뭐 항상 공집합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럼 이제 x가 a의 리밋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런 네이버호드가 존재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어야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5의 여집합에 대해서 x가 이걸 리밋 포인트가 아니니까 요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x가 5의 여집합의 리밋 포인트가 아니니까 어떤 뭐 델타가 존재해서 x의 네이버호드가 존재해서 걔가 5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을 생각하면은 공집합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 그림을 그려보면 v 델타 x가 5에 들어와야만 하겠죠. 이래야만 뭐 얘네 두 개가 동치니까. 네. 그래서 5 안에 들어가는 어떤 델타를 잘 잡아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오픈셋인 거의 정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은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죠. 열려 있지 않다라고 해서 닫힌 집합은 아닌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어떤 집합이 열려 있다랑 동치는 그 집합의 여집합이 닫혀 있다. 반대로 어떤 집합이 닫혀 있다라는 거랑의 동치는 그 집합의 여집합이 열려 있다.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티어렘 3.2.14 14는 이제 쉽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이 집합에 대한 성질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두 개 말고 임의의 합집합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람다라는 거의 합집합에 여집합을 해주면 교집합이 되죠. 이 람다의 교집합이 되죠.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뭐 요거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O라는 게 O 람다가 열린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해주면 얘는 오픈셋이 되고, 또 근데 교집합은
무한계 안 되고 해주면은 얘도 오픈셋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 여집합을 걸어보면 교집합으로 바뀌고 O 람다의 여집합이 닫힌 집합이 되고, 얘를 걸어주면 합집합으로 바뀌죠. 얘가 닫힌 집합이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닫힌 집합이죠. 얘도 얘가 닫힌. 그래서 닫힌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을 아비트러리하게 해주면은 여전히 닫힌 집합이 되고, 다만 닫힌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은 유한번만 해줘야 이제 닫힌 집합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닫힌 집합에 finite union of finite collection을 해주면은 닫힌 집합이 되고, 닫힌 집합의 intersection은 arbitrary하게 해줘도, 임의로 해줘도 닫힌 집합이 된다. 요거를 바로 열린 집합과 요 닫힌 집합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컴팩트 셋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린 집합, 닫힌 집합은 굉장히 큰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집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성질을 갖는 집합, 이제 좋은 게 이제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함수, 뭐 수열 이런 거 얘기 전혀 안 하고 집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집합이 좋은 집합이다 라고 물으면은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냥 그 집합 자체가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얘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좋은 집합이라고 하면은 뭐 어디에 뭐가 좋은지, 뭐 컴팩트라는 거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정의를 할 텐데, 이거를 이제 정의하면은 뭐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요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좋은 성질을 되게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컴팩트 셋을 뭐 배우기는 하지만 얘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고, 이제 나중에 4장에서 이제 연속함수 이런 거를 배우고 나면 우리가 컴팩트 셋 위에서 이제 특정한 이런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되게 좋은 성질을 갖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한 준비로 우리가 요 컴팩트 셋을 뭐 좋은 성질을 갖는 집합, 왜냐면 뭐 이때까지는 좀 되게 뭐 열린 집합, 닫힌 집합에 대해서 좀 크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보다 이제 범위를 좀 더 줄여서 이제 좀 좋은 성질을 갖는 좀 좋은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컴팩트 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뭐 커넥티드 셋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결 집합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우선 여기에서는 컴팩트 셋을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뭐 이걸 뭐 명사형으로 해서 뭐 컴팩트니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집합이 컴팩트 셋이다, 우리말로는 그냥 뭐 컴팩트 집합, 뭐 콤팩트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가끔 이 컴팩트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뭐 옹골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도 컴팩트 집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집합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의가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 K 안에 있는 모든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이게 첫 번째고. 근데 뿐만 아니라 얘가 수렴하긴 하는데, 여기까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가 부분 수열을 갖는데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고, 두 번째로 수렴하면 이제 극한 값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수렴하면 얘가 어디론가 수렴을 할 텐데, 그 수렴하는 값이 K에 들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컴팩트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보면 K의 모든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수열을 갖는데 뿐만 아니라 수렴값이 K의 원소가 된다. 그래서 이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요 첫 번째 모든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수렴값을 생각하면 걔는 K의 원소가 된다. 근데 이런 얘기 어디선가 많이 봤죠, 그렇죠? 왜냐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이런 거 어디서 나왔었냐면, 요거는 우리가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를 얘기를 할 때,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는 어떤 수열이 유괴이면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부분 수열을 갖는다. 이게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였죠. 근데 얘도 모든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뭐 되게 바운디드인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약간 첫 번째는 바운디드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고, 두 번째로 수렴값이 K에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어떤 수열의 극한을 생각을 하는데 걔가 다시 원래 집합에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또 클로스드랑 느낌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컴팩트 집합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데 걔가 굉장히 어떤 바운디드랑 클로스드, 그러니까 유괴이고 닫힌 집합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뭐 수열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되게 좀 내가 잘 아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 되게 새로운 집합이구나 라고 뭐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유괴인 거랑 닫힌 집합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장 베이직한 기본이 되는 예제는, 이 컴팩트 셋의 가장 기본적인 예제는 닫혀 있으면서 유한한 또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닫혀 있으면서 유한한 구간은 컴팩트 셋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는 우리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증명이랄 것도 없기는 한데, 닫힌 집합, 닫힌 구간, 유한한 구간, A, B를 K라고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AN이 K 안에 있는 수열 이라고 하면 K는 유괴니까, 그렇죠? A, B라는 닫힌 구간이니까 유괴니까 임의의 수열을 가지고 와도 얘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고 그거의 극한값 생각하면 얘는 닫힌 구간이니까 수렴값이 K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A, B라고 하는 요 닫힌 구간은 컴팩트 셋이 되는구나. 그래서 컴팩트 셋은 우리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마음속으로는 컴팩트 셋은 그냥 닫힌 구간을 말하고 있구나, 그냥 요거에 좀 일반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오렘 3.3.4에서는 어떤 집합이 컴팩트 셋이라는 것과 컴팩트하다는 것과 유괴이고 닫힌 집합이라는 것과 동치인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합이 유괴인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쪽 방향, 그래서 어떤 집합이 컴팩트이면 유괴이고 닫혀 있다. K가 컴팩트이면 K가 바운디드이고 클로스드인 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K가 바운디드인 거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律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규律법으로 K가 바운디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합니다. K가
바운디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뭘 찾을 수가 있냐면, 그럼 어떤 원소가 존재합니다. 어떤 원소가 존재하는데, K의 원소가 존재하는데 어떤 원소냐면 이거의 크기는 1보다 큰 원소가 존재합니다. 왜 이런 원소가 존재하죠? 아니면 모든 원소가 크기가 1보다 작아져요. 그쵸? 근데 이러면은 모순이죠. 그쵸? 왜냐면 우리가 바운디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모든 원소가 모든 원소의 크기가 1보다 작아지면은 그럼 유괴죠. 그쵸? 근데 유괴이면은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가 존재해서 크기가 1인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우리가 또 뭘 해줄 수가 있냐면 이제 다음 논의를 위해서 얘를 x1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x1이 존재하는데 뭐냐면 x1의 크기가 1인. 그것도 비슷하게 x2도 존재하는데 뭐가 존재하냐면 x2의 크기가 2보다 큰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없었으면은 얘도 크기가 전부 2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주어진 n에 대해서 수열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어떤 수열이냐면 xn의 크기가 항상 n보다 커지게끔 하는 이런 수열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k가 컴팩트라고 했으니까 모든 수열에 대해서 걔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집니다. 그래서 xn의 부분 수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합니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합니다. 근데 수렴하는 부분 수열인데 xnk가 또 뭐도 만족할 거냐면 xnk의 크기는 nk보다는 커요. 근데 얘는 바운디드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렴하면은 바운디드여야 되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k가 바운디드라고 가정을 하면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k는 바운디드이고, 두 번째로 k가 닫힌 집합이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닫힌 집합인 거를 보이려면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x가 k의 리밋 포인트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k의 리밋 포인트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리밋 포인트니까 어떤 수열이 있어서 xn의 극한으로 나타나죠. xn은 이제 전부 다 x는 아니고 극한으로 나타납니다. xn은 k에 있는 원소들로 수열을 만들어서 얘는 x가 됩니다. 근데 xn은 수렴하죠. 그렇죠?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k가 컴팩트니까 또 힘으로 얘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고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데 전체 xn의 수열이 x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xnk도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x로 수렴을 해야겠죠. 수렴을 하니까. 그래서 xnk는 x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컴팩트니까 컴팩트의 정의가 뭐였냐면 얘는 항상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극한값이 k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k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러면은 다 됐죠. 왜냐면 x가 k의 리밋 포인트이면 x가 k에 들어가 있으니까 닫힌 집합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컴팩트이면은 바운디드 앤 클로즈드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은 k가 closed and bounded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k가 컴팩트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an에 어떤 k라는 집합 안에 있는 an이라는 수열을 가지고 오고, 그럼 얘는
바운디드니까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우스 정리에 의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 ANK를 가집니다. 부분 수열을 갖고, 근데 얘는 항상 어디론가 이제 수렴을 한다 그랬으니까 뭐 A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또 K가 닫힌 집합이니까 모든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A는 K의 원소가 돼서 컴팩트 셋의 정의를 만족하죠. 어떤 수열을 가지고 와도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져야 되고 그 극한 값이 K의 원소가 돼야 하니까 딱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팩트 셋은 우리가 수열로 조금 복잡하게 정의를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랑 동치입니다. 근데 이걸 하면 좋은 이유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는 되게 우리가 그래도 친숙하죠, 그렇죠? 특히 바운디드는 더 친숙하죠, 그렇죠? 어떤 집합이 바운드이다, 뭐 보이는 거 어렵지 않죠? 어떤 집합이 클로즈드다, 뭐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뭐 리밋 포인트로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팩트 셋임을 우리가 나중에 어떤 집합이 컴팩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은데 그때그때마다 막 어떤 뭐 수요를 잡고 그게 뭐 수렴하는 부분 수요를 갖고 막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따지는 것보다는 클로즈된 바운디드를 따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orem 3.3.6은 Nested Compact Set Property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예전에 Nested Interval Property라고 해서 비슷한 거 얘기를 했었죠. 네, Nested Interval Property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닫힌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죠. 뭐 AN, BN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컴팩트 셋은 닫힌 구간, 유한한 닫힌 구간을 좀 일반화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도 잘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닫힌 구간이라고 되어 있었던 그거를 전부 다 컴팩트 셋으로 바꿔도 여전히 정리가 잘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들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 K&들은 전부 다 뭐 공집합이 아닌 컴팩트 셋일 때 얘네들의 교집합들을 생각하면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n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니니까 우리가 원소를 하나씩 뽑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xn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 k1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x1 뽑고 또 k2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x2 뽑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뽑아놓고 이름을 x1, x2, x3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xn들은 전부 다 kn에 들어있는데 각각의 n에 대해서 kn은 전부 다 k1 안에 들어있죠, 그렇죠? 왜냐면 k1이 제일 큰 거니까. 그래서 xn들은 전부 다 k1 안에 들어있구나. 근데 k1이 컴팩트죠, 그렇죠? 모든 n에 대해서. 근데 K1이 컴팩트니까 우리가 요 수열에 대해서 얘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고 그거는 이제 극한 값도 뭐 x라고 표시를 하면은 걔도 K1의 원소가 돼야만 하겠죠. 그래서 어떤 xn 컴팩트니까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고 얘가 만약에 x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은 걔는 원래 집합 K1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하겠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임의의 n을 고를 건데 임의의 n0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맘대로 고를 거예요. 뭐 1이든 2든 100이든 뭐 10이든 뭐 아무거나 막 고를 건데 임의의 n에 대해서 xn은 n이 n0보다 커지기만 하면은 xn은
KN0에 들어와요. 그쵸? 왜냐면 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N0 이후부터는 전부 다 N0, KN0 안에 들어가 있겠죠.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뭐 100 정도로 골라보면 XN에 대해서 N이 100 이상이면 얘네들은 전부 다 K100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네. 근데 KN0가 뭐 여전히 얘도 컴팩트죠. 그쵸? 이미의 뭐 N에 대해서 전부 다 컴팩트니까 그러면은 얘도 컴팩트 셋 안에 들어 있으니까 N0 이후부터도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져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져서 그거의 극한이 뭐 x라고 표시를 해보면 얘도 KN0에 들어가 있어요. 얘도 여전히 똑같은 x여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원래 집합 xn이 뭐 이렇게 수렴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임의의 n0에 대해서 x라는 애가 kn0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n0니까 n0를 우리가 뭐 1로 골라도 되고 뭐 2로 골라도 되고 3으로 골라도 되고 아무거나 막 골라도 되니까 이 얘기는 x가 모든 n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KN에 무한한 교집합에 잘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스티드 컴팩트 셋 프로퍼티라고 해서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에서 등장하는 닫힌 구간들을 우리가 전부 다 컴팩트 셋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커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컴팩트 셋을 또 다른 방법으로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 오픈 커버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어떤 집합 A가 주어져 있을 때 A의 오픈 커버는 어떤 오픈 세트를 모아놓은 건데 우리가 그 오픈 세트를 O 람다라고 표시를 해보면 O 람다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거 모아놓은 것도 무수히 많이 모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유한계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언카운터블하게 많을 수도 있고 카운터블하게 많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엄청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얘가 집합했을 때 A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그 오픈 세트를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오픈 커버라고 부릅니다. 정의 자체는 괜찮죠, 그렇죠? A의 커버라고 했으니까 뭔가 덮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오픈 커버라고 했으니까 뭔가 오픈 셋들로 덮고 있구나. 그래서 A를 덮는 그 오픈 셋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오픈 커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도 뭐를 정의할 거냐면 finite subcover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느낌에서 보는 것처럼 finite이니까 뭔가 유한계구나. 그리고 서브커버는 뭔가 서브 시퀀스, 서브셋 이런 것처럼 뭔가 커버 우리가 아까 잡았던 오픈 커버들 중에서 서브 커버 뭔가 일부분이구나. 그래서 얘는 finite sub collection인데 그 finite sub coll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찾은 이 O 람다들 중에서 그것들 중에 어떤 일부를 고를 건데 딱 유한예만 고른 거. 근데 얘는 여전히 A를 덮고 있는 유한한 커버들을 우리가 finite sub colle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좀 우리말로 적어보면 A의 오픈 커버들 중에서 그래서 애초에 만약에 내가 유한계의 오픈 커버를 생각을 했다. 그럼 괜찮은 거고 만약에 내가 오픈 커버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들어있다. 근데 그것들 중에서 내가 일부를 잘 골라서 유한계만 딱 골라서 A를 여전히 덮을 수가 있으면은 그걸 finite subcover라고도 finite subcov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유한계만으로도 A가 덮이면 그럼 이제 이 어떤 유한계들을
우리가 finite subcover라고 부릅니다. 뭐 정의 자체는 괜찮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아, A라는 집합이 뭐 있긴 있는데 A를 덮는 어떤 뭐 작은 오픈 셋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오픈 커버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그 오픈 셋들이 뭐 무수히 많을 수도 있죠. 뭐 실수개만큼 있을 수도 있고 뭐 유한개만큼 있고 뭐 어쨌든. 근데 그것들 중에서 뭐 무수히 많은 오픈 셋들 중에서 내가 유한개를 아주 잘 골라서 여전히 A를 덮어줄 수가 있으면은 finite subcov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 3.3.7에는 어떤 유한한 구간 열린 집합 0,1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을 할 거냐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OX라고 하는 집합을 2분의 X, 1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X 한 점 고르면은 이런 OX 하나가 골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픈 커버를 생각을 할 거냐면 x가 0,1에 있는 점을 하나 고르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OX들 이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책에 있는 표시는 좀 반대로 돼 있을까? OX를 다 모아놓는데 x는 0,1에 있는 요런 오픈 커버를 생각을 할 거예요. 오픈 커버가 뭐 유일한 거는 아니죠. 0,1을 덮는 게 뭐 이거 말고 뭐 3분의 x, 뭐 2x 뭐 엄청 많죠. 뭐 근데 우리가 특별히 요런 오픈 커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러면은 이 오픈 커버는 사실 오픈 커버인 거를 얘기를 해주려면 얘가 진짜로 덮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로 덮입니다. 0,1에 있는 x들을 다 합집합을 해서 OX를 합집합을 해주면은 뭐 OX가 아까 2분의 x, 1이었으니까 얘를 생각을 하면은 진짜로 0,1이 얘에 덮여요. 진짜 덮일까? 우선 진짜 덮이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2분의 x, 1이니까 뭐 x 하나 정해지 뭐 2분의 x 뭐 여기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2분의 1가 1이 뭐 제일 클 테니까 2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1 해서 계속 이제 왼쪽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생각을 하면은 진짜로 0,1을 덮는구나.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찝찝한 게 0 근처에서도 진짜 될까 이게 좀 걱정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0,1이 열린 집합이니까 0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면은 원소 하나 가지고 오면 0,1을 가지고 오면 얘는 우리가 지금 0 근처에서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있다라고 해보면 y에 대해서 2분의 y를 생각하면은 얘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y는 2분의 y, 1에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얘가 5y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5y는 당연히 전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잘 덮는구나 이거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우리가 OX라는 게 진짜 오픈 커버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OX는 오픈 커버가 돼요. 오픈 커버인데 뭐 원소가 엄청 많죠. 사실 언카운터블 게 있죠. 0,1이라는 실수 전체는 언카운터블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언카운터블하게 많은데 파이나이트 서브커버가 존재할까? 파이나이트 서브커버가 존재하는가? 무수히 많은데 이것들 중에 내가 유한개만 딱딱 골라서 유한개만 딱 골라서 A를 여전히 덮어줄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유한계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걔를 OX1부터 OXN이라고 써봅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이제 유한계니까 X1, X2, X3 그래서 그냥 편의상 작은 순서대로 나타내요. 이름을 뭐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finite subcommon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A가 덮여야 되죠. K부터 N까지 OXK로 덮여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요 밑에다가 새로 그려보면 얘는 0,1이 이렇게 있고 이제 2분의 x1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작은 순서대로 나타냈으니까 뭐 2분의 x1, 2분의 x2 그냥 편의상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그러면은 얘네들은 5x1, 얘가 5x1, 5x2 뭐 이런 애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요쪽이 살짝 비죠, 그렇죠? 여기가 0부터 2분의 x1까지가 살짝 비어요. 그래서 얘는 finite subcover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 말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진짜로 뭐 안 덮인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또 y를 우리가 0과 2분의 x1 사이에서 고르면 이면 그러니까 y가 뭐 0보다 크고 2분의 x1 사이에 있는 애면 얘는 안 덮여요. y는 k는 1부터 n까지 OXK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finite subcover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예제를 했냐면 0,1이라는 어떤 열린 구간을 하는데 얘는 열린 구간을 생각을 하는데 0,1이라는 얘는 뭐 오픈 커버는 뭐 잘 우리가 잡았고 근데 어떤 우리가 특정한 이런 OX라는 오픈 커버를 생각을 했는데 finite sub 커버는 존재하지 않아요. 뭐 finite sub 커버가 뭐 항상 존재하는 거는 아닐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0 근처가 문제가 됐죠, 그렇죠?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요 구간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0 근처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예제로 B라는 집합을 닫힌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제 똑같이 OX라는 애를 2분의 X, 1이라고 정의를 해서 아까처럼 요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0,1에서 OX. 그러면은 얘는 아까 우리가 요런 오픈 커버를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얘가 0,1의 오픈 커버가 될까? 얘는 진짜 오픈 커버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픈 커버가 되는지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는 0,1이 쟤네들의 합집합으로 잘 덮이냐. 근데 안 돼요. 왜냐면 0과 1을 못 덮어요. 왜냐면 뭐 그림으로 그려봐도 이제는 0, 1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픈 커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2분의 x, 1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제 1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1 안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모든 애들이 1을 안 포함하고 있는데 합집합한다라고 해서 1이 갑자기 들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0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을 안 포함하고 있는데 뭐 합집합한다고 해서 0을 갑자기 포함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0, 1이랑 1을 못 덮어요. 그래서 얘는 OX들은 요거는 오픈 커버가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오픈 커버를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OX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렇죠? 이것만으로는 0,1을 다 못 덮으니까 왜냐면 특별히 못 덮는 게 뭐냐면 못 덮는 거는 0과 1이에요.
뭐 0, 1 빼고는 이제 다 덮으니까. 그래서 0과 1을 덮어주는 뭔가를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0과 1을 잘 덮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0과 1을 잘 덮어주기 위해서 이제 0, 1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이런 거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O 제로를 마이너스 엡실론 얘를 1 마이너스 엡실론 1 플러스 엡실론. 뭐 엡실론 뭐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뭐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오픈 얘네들을 O 제로 O1을 생각하면은 0과 1을 다 덮어주니까. 근데 뭐 얘네만 있는 거는 아니죠. 이런 뭐 특별한 것만 얘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뭐 길이를 다르게 덮어줘도 되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그것들 중에서 특별히 그냥 뭐 편의상 O0, O1을 이렇게 골랐어요. 그러면은 뭐 얘네만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O0, O1 가지고 오고 아까랑 OX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제는 다 되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0, 1을 다 덮고 O1은 1을 덮고 O0는 0을 덮어요. 그래서 다 덮죠. 그래서 얘는 이제는 진짜 오픈 커버가 돼요. 0,1 닫힌 구간 0,1의 오픈 커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이 그러면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할까? 이 오픈 커버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하는가? 이거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해보면 아까처럼 이제 닫힌 구간이니까 아까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안 됐던 이유는 아까 닫힌 구간 말고 열린 구간 생각을 할 때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안 됐던 이유는 0 근처에서 못 덮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0을 덮어주는 O0가 존재하죠. 그래서 O0 있으니까 2분의 x, OX들로 만들어지는 애를 좀 넉넉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OX들로 이렇게 덮어주고 다시 1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OX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이제 이러면은 1 못 덮고 있죠, 여전히. 그렇죠? 왜냐면 OX들은 애초에 1을 못 덮고 있는 애니까. 그래서 1 근처에서도 덮어주는 O1을 생각을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편의상 X 하나 이제 골라놓고 보면 엡실론 하나, 그러면 이제 여기가 2분의 X 프라임이니까 우리가 X 프라임을 그냥 2분의 X 프라임이 엡실론보다 작게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0보다 크고 이 되게 X 프라임을 고르면 우리가 O0, O1, O, X 프라임 얘는 X 0,1을 덮죠. 얘는 0,1을 닫힌 구간 0,1을 잘 덮어서 얘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 모든 오픈 커버에 대한 얘기는 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되게 특별한 오픈 커버를 이제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0,1을 생각을 했더니 어떤 특정한 오픈 커버에 대해서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왜냐면 항상 그런 건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까 0,1에 대해서 오픈 커버를 이걸로 생각을 했죠. 생각하고 OX는 2분의 X, 1.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없어요. 근데 모든 뭐
오픈 커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요거에 대해서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히 왜냐면 내가 그냥 OX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0을 못 덮었으니까 0 덮어주는 거 하나 더해주면 돼요. 뭐 넉넉하게 그냥 뭐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하나 넣어주고 네 상관없죠. 얘랑 OX 넣어주면 얘 당연히 오픈 커버 되고 1 되고 여기에서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 존재하죠. 왜냐면 0, 1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이렇게 덮어주고 뭐 얘를 뭐 특별히 뭐 G라고 해보면 G가 이렇게 덮고 있고 뭐 O 제로라고 할까요? O 제로가 이렇게 덮고 있고 뭐 적당히 2분의 1보다 작은 거 X 하나 골라가지고 뭐 4분의 1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주면은 덮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O 제로랑 O 2분의 1 이거 해주면은 잘 존재해요. 여기에서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 존재해요. 그러니까 오픈셋 이제 좀 뒷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0,1이라고 하는 이 집합을 생각하면은 어떤 오픈 커버에 대해서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할 수 있고 어떤 거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할 거는 요 하이네 보렐 정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증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요 정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K가 컴팩트 셋이면 뭐 이제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랑 동치인 거는 얘는 이미 한 거고 저희는 이미 했죠. 이미 알고 있고 근데 뭐랑 동치냐면 K의 임의의 오픈 커버를 생각을 하더라도 걔는 항상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는다. 어떤 특정한 오픈 커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K를 덮는 아무 오픈 커버나 가지고 와도 우리는 파이나이트 개만으로도 덮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컴팩트 셋은 어떻게 뭐 이게 이제 좋은 거라고 이제 뭐 안 볼 수도 있긴 한데 어떤 오픈 커버를 가지고 오더라도 K를 덮는 뭐 무수히 많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오픈 커버를 가지고 와도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항상 파이나이트 개만으로도 K를 덮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오픈셋은 그게 안 됐죠. 오픈셋은 오픈 커버를 어떻게 잘 잡으면은 유한계로 못 덮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컴팩트 셋은 그렇지 않다. 컴팩트 셋은 항상 어떤 오픈 커버를 가지고 와도 항상 유한계로 커버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컴팩트 셋은 뭔가 되게 뭔가 유한한 느낌이 많이 들죠. 애초에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운디드니까 뭐 뭔가 좀 되게 유한한 느낌입니다. 뭐 0,1도 사실 뭐 바운디드이기는 한데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이네 보렐 정리에서 오픈 커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